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말 사이 터진 그 뉴스, 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사퇴 네. 목소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 이관섭 뭐 비서실장이 네. 전달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부에 개입 안 한다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사퇴 안 한다. 네. 선민후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사퇴할 뜻이 없다 그러고, 네. 국민의힘 당 상황만 놓고 보자면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 상황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저희도 보도 보고 뭐 이렇게 두런두런 뭐 그런 뭐 죄송합니다만 그런 수준의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 총선을 바로 이제 80일 앞두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그런 거 느끼고요. 또 하나,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내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비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대책 마련하라고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스스로 비상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공천 과정, 언행, 발언 굉장히 더 좀 조심스러워지고, 네. 또 현장에 있는 당원들로부터 자꾸 이런 그 의견도, 진솔한 의견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가짐, 그런 신중한 태도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어쨌든 삼아야 된다. 네. 지금 비대위원이면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뭐 외부의 개입이 있다 없다 이걸 제가 알 길도 없지만,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자성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네. 요인 중에 뭐 하나는 네. 이번 공천 관련된 잡음, 네.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또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뭐 한 위원장님이 저한테 연락한 적은 없고요. 어. 또 뭐 좀 괴념치 않습니다. 네, 아. 뭐 당사자도 연락이 그렇게 문자 문자 한번 주고 통해 오고 있으니까요. 했는데 연락은 아직 없다.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약간 그 빨리 당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부터 이걸 계기로 해서 네. 빨리 비상한 상황에 또 본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서 정말 자기 포지션을 속히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비상 상황이라서 비대위로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비대위가 국민들이 네. 봤을 때 당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당 내부에 또 이렇게 네.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경률 비대위원회 뭐 사퇴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 자체가 네. 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말할 입장에 있지가 않죠. 또 위치도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지도부들이 서로 네.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네. 이게 선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아하. 틀림없습니다. 제발 정치 그 선거를 준비해오고 일선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 후보 희망자들한테 네. 지도부가 적어도 좀 득이 되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자기 페이스, 욕심 버리는 게 필요한데, 네. 저 조금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너무 그냥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랬습니다. 네. 네.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데, 그래도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이 만약에 이제 마포에 계속 이제 나오게 네. 된다면 네. 뭐 결국 경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관위의 심의를 거치게 돼 심의가 있습니다. 네, 심의를 있지만. 거쳐서 전 이제 공관위의 심의에 따라야죠. 그리고 그건 당의 절차니까요. 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략 공천은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전략 공천 아닌 전략 공천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아. 네, 이걸 우리가 무슨 모든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당 대표를 뽑는다 할 때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갖고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도리 없이 정치 조직의 그 어떤 생리상. 네. 네, 그런 점에서 마치 선생님이 시험 치르면서 선다형 시험 치르면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2번이 조금 내가 선호하는 이렇게 이래 버리면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게 또 마포울이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략 공천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회 손을 네. 잡아서 네. 들어올렸기 때문에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전략 공천이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고 반드시 이제 극복해 나가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과정 자체를 볼 때는 네. 이걸 굳이 뭐 그런 뜻이 있었다 전략 공천 아니라고 하는 건 강변이지. 네, 그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울하다면 정치의 생리를 너무 모른 거고, 아. 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현역 의원이 거기에 이제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 네. 뭐 비었다 네, 이렇게 얘기 자기가 한동훈 네. 위원장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또 나중에 해명을 하던데. 글쎄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김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보셨으면 저 말고도 2명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본인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마포라는 지역에 그래도 한 선거구 인구로만 치면 20만 계신 그곳에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그런 기초조사조차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부실하게 됐다는 점은 본인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 상황을 보면서 취재를 해왔는데 그러시죠. 네. 당 지도부가 그것도 이제 비대위가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네. 그리고 뭔가 어수선한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은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보고 오셨을 텐데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정말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건 정말 그 4년에 한 번 중요한 의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선출의 아주 정치로 그럼요. 보면 빅 이벤트 아닙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해서 정당이 존재한다는 말들도 하십니다만 이런 대사를 앞두고 지금 이런 내부 혼란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루속히 빨리 수습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만약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은 네. 이 사퇴 압력도 받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의원들이 뭐 한동훈 위원장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해서 뭐 네. 의총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 네. 또 새로운 비대위가 또 오게 된다. 네. 이런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뭐 그거는 당에 여러 또 이제 중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양식 있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네.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현장에 뛰고 있는 평범한 당협위원장이나 후보자들은 네.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 경험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이나 이런 선거에 있어서는 이 이른바 이 바람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그런 거 잘 알고 계세요. 뭐 수도권만이겠습니까? 영남, 뭐 호남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이 이렇게 내부 혼란 겪고 중심 못 잡고 이러면 결국에 그 신임을 주고 싶었던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주저주저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걸 겪었었고요. 예. 그럼 만약에 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비대위가 들어선다, 그러면 뭔가 이제 정치 경험이 있고 네. 좀 그동안 많이 정치에 대해서 알아왔던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박영카님 제가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네, 저도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 대답은 네, 감사히 한동훈 듣고.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프로세스나 네. 아니면 여기 지역에 있는 정치 하시던 분들 네. 지금 하고 있는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지금,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앵커님 말씀대로 이번 상황에 있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주변에 적어도 그날 마포에 갈 때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누가 와 있고 누가 출마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기초 말씀을 해야 될 거 그렇네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비대위원장이 그냥 오셔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입니다만 그분 뭐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됩니까? 사실 당협위원장이 어떤 거고 뭐가 어떤 거고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는데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충분한 그런 그 말씀도 드리고 이래서 빨리 중심을 잡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전국을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네. 뭐 지금 팔도 사나이라는 수식어도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통해서 받고 있던데 네. 그 지역에 뭐 센 정치인이 누구냐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네. 내 손으로 좀 무너뜨리겠느냐 뭐 네. 그런 이벤트적 관점에서 네. 일정을 진행했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네네. 저는 앵커님 허락해 주시면 한번 네네. 저는 선거가 어느 사람 좀 눈에 안 찬다, 뭐 고깝게 군다. 저걸 이번에 잡는 계기로 누굴 이거는 아닙니다. 정치의 어떤 면에서 정말 그 실력과 진정성과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고 가야지. 네. 누굴 놓으면 저 사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누가 이러면 더 센 저격수 같아. 이러고 가면은요. 제가 마포을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마포구민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 그렇게 되면 전장터입니까 여기가? 아. 네, 그래 그 인식 자체부터가 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공관위를 만들고 그래서 면접하고 저도 죄송합니다만 자꾸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다 저 경선으로 됐어요. 아. 네, 후보가 그냥 지명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현역 있다 당의 유고 상태가 돼 들어간 거 외에는 네. 뭐 죄송합니다만 17% 24%다 경선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저는 이제 마포의 뭐 주민 또 그런 걸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뭐 또 마포뿐만 아니라 선거를 그런 어떤 교체로 또 여기서 잠깐 말씀 올리면 네. 이게 그랜드 디베이트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왜 한국 정치가 이러냐? 제도적 문제가 없느냐? 선거제도 아니면 공천제도 아니면 이것과 연관된 계약 문제 뭐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맨날 선거 앞두고 이러는 게 누구를 이러려면 이 사람이 좋겠지? 누굴 신인이라고 영입해 볼까? 그런 분들이 다 4년 뒤에는 교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당의 이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네. 당의 새로 또 정치에 기대를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그 역점도 두시고 네,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정치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른바 자객 공천을 통해서 네. 상대방을 어떻게 뭐 죽이는 정치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요,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계셨던 대로 마포에 올 때는 아무개를 잡으려면 이런 거에 함몰되니까 네, 정말 살펴야 될 것. 국민 중심 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는 아무개 하는 거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점이 이런 상황을 낳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공관위가 뭐 여러 가지 퍼센티지를 네. 두고 네. 이제 뭐 경선 대상자 정하고 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할 네. 텐데 공관위를 통해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략 공천된다. 네. 뭐 그런 상황도 좀 가정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가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가장 눈여겨 보는 거는 네. 정말 사실 공관위도 당혹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표한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명정대하다면 당인으로서 따라야겠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의미 없는 그런 경선으로 그런 그 전략공천 쪽으로 간다면 네. 그건 뭐 저도 정치인으로서 심각하게 제 스스로를 많이 살펴봐야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만약에 경선이 결정이 된다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네. 경선을 하실 겁니까? 네. 이제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앵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는 뭐 해보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현역 선거에 나왔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오로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현 비대위원이고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응원단장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에
이 경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저 노력하기는 정당한 길, 당당한 길, 마포구민과 또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을 주민들을 네. 위한 정치, 네. 그걸 위해서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럼 뭐 김경률 비대위원 만나보신 적 없는 거죠? 네, 만나본 적 뭐 없습니다. 문자 한번 받은 네, 네, 문자 그거밖에 한번 없는 거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됐을까? 이 당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네. 마포가 누구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백그라운드로 다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앵커님 보시기에도 그러는데 당원들이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해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년 인사에서도 네. 위원장님은 그 앞에서 거구장 그 앞에서 네. 인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원들하고 네. 다 그러면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했죠. 오랜만에들 만났고 예. 또 이제 선거 상황이니까 다 긴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그 우정 있는 이런 교류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 위원장들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또 보기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성동 위원장의 네. 문제라고 지금 불거져 있지만은 네. 또 누가 또 이 그럼요. 똑같은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 다른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까 민주당 센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은 네. 떨릴 것 같아요. 또 누가 네, 뭐 이거는 누가 올지?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 저 상대방의 그거에 관계없이 예. 똑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박 기자님 워낙에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정치부 활동하셨으니까 네, 네. 선거 때 되면 전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이른바 밖에서 볼 때 납작 엎드리잖아요. 네. 아,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일이 비려지니까 말로 듣던 게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요.